내가 나이트 알바해가지고 막 4년 동안 엄청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경매로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매각을 한 3개월 만에 했는데 5천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허무하더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불로소득이 없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수업료를 그만큼 낸 거예요. 부동산도 얻어 걸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소개해줄 어쩌다 부자가 된 토지주 그리고 그의 상속자처럼 가만히 있었고 태어났는데 건물주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건물주가 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생깁니다. 뭘까요? 아니요. 공실.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공실 그 자체는 공포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야 이자를 내는데 월세도 못 내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또 뭐도 나와요? 세금. 또 한 가지, 건물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장치산업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일 그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대부분 10년 지나면 건물값 쳐요? 안 쳐요? 거의 안 쳐요. 땅값만 쳐요. 왜? 건물은 헐고 다시 짓는다는 생각을 해요. 노후되었으니까. 또 한 가지, 건물을 현금 잔압을 하면 되잖아요. 미쳤어? 아니 세상에 어떤 바보가 현금 잔압으로 건물을 해요. 대출이 잘 나오는데 그 돈 갖고 또 운영을 해야지. 이 운영을 했는데 다른 데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크게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왕이 되고 싶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그랬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건물주가 돼도 가볍지는 않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처음에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얘기예요. 주변이 허름했고 진짜 볼 거 없이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고물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오냐?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근데 지하철역이 생기기 전에 보통 정보들이 돌잖아요.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건물 올리자고. 나 돈 없어. 내가 대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땅값도 올라가고 뭐 건물 월세도 나오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래 좋지가 않아. 왜? 하던 일이 없어졌어. 월세가 나오면 그 월세를 받아서 막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엄청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히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건물도 관리하고 엄마도 같이 들어가서 복덕방 같은 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에 대한 이슈가 생겨요? 공실. 거기다가 또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상속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상속세 40%, 많이 낼 땐 50%도 넘게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이 건물 가격 보니까 알아보니까 얼마야? 야, 50억이야. 그럼 얼마를 준비해야 돼요? 최소 20억 이상 준비해야 해요, 현금으로.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 소득으로는 20억 마련할 재원이 없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할아버지랑 상의하고 싶은데 아버지 재산 어떻게 이익을 꺼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을 대동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 안 물려주면 되겠네. 근데 그 말씀 하시다가 하신 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맞아요? 세금 폭탄.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멘붕이 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어간에 이제 건물이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친척 중에 또 한 명이 또 찾아옵니다. 대부분 건물주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뭘 해봐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 딸이 있는데,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 달에 200 정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앞으로 이제 너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1990년대에는 지하철역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서 강남역, 종로 3가역, 사당역, 신촌역, 건대 입구역, 서울대 입구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대학가와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이었는데 1997년부터 IMF가 오면서 그쪽 지역의 빌딩 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역세권의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명동이나 강남역, 잠실, 영등포역, 반포, 홍대, 합정이 아주 핫해졌고 그 핫해진 이제 역에 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보너스 주겠다고 한 게 역세권 이제 청년주택인 거예요. 역청.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고. 그거 하면 종이 바뀌어서 5층까지밖에 못 지었던 니네 건물이 10층, 15층 질 수 있다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어? 90% 대출이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제 오빠가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200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 통장에 300도 없는데 나는 얼마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 300억.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게 딜레마죠. 멘붕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300억 건물 값어치가 형성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관리가 잘못되면 그나마 5층짜리 있던 거 안 건드렸으면 문제 안 생겼을 거를 왜? 날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도 건물값이 많이 올라도 환금이 안 되면 결국 그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기적인 지출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갈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막히면 디폴트 나고 남한테 뺏길 수도 있는 게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공실이 있으니까 수리해야 되고 스트레스 또 만빵. 그러니까 사실 건물주도 쉽지는 않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착한 건물주 운동하면서 임대료 깎아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데 임대료 깎아주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은행이자도 깎아줘야지. 세금도 깎아줘야지. 근데 이 세금은 안 깎아준다. 이자도 안 깎아준다. 그래 놓고 건물주 보고 돈만 내려라.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건물주들은 마음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 자녀들도 힘들다. 금수저, 무늬만 금수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산 형성의 스트래티지, 전략이 그 자녀들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부자들이 아니라 로또 맞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서방 같은 사람이 와서 파쇼, 내가 20%더 드릴게. 아휴, 이거 팔고 딴 거 사지 뭐. 가는 순간 이건 2배를 뛰고. 근데 이 2배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 현금 부자 혹은 왕서방.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뭐 하는 길이다? 애국하는 길이다. 짜장면 가격은 50년 동안 30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2020년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1년을 놓고 돌아보니 결국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법한 전 세계 유일의 전세를 점점 안 내놓기 시작합니다.